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인천시 의회 조선희 시의원은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광역시의회 그린 뉴딜 연구의 대표 의원으로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선희 인천시의회 의원과 함께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희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선희 의원입니다. 예, 이니셜이 저랑 똑같습니다. 아, 네. 저는 조성환인데. 네. 아니, 그나저나,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영국에서 진행한 그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그 당사국 총회, 이른바 이제 COP26 연설을 통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을 하고 또 2050년까지는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자, 이에 대해서 조선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이번 그 COP26 총회의 슬로건이 석탄을 역사 속으로라고 해요. 그래서 선진국 대부분이 2022년에서 2030년까지 탈석탄을 약속했는데 우리나라는 2050년을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적 흐름에 비하면 못 미치는 목표이기에 향후 국제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조차도 국제에너지기구는 에너지 중심의 기구잖아요. 예. 거기조차도 2030년까지 선진국은 석탄화력 발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이제 개발도상국 이런 위치로서 조금은 양해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린 이미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조금 외국에서 봤을 때는 낮은 목표다, 높여야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좀 압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 137개 국가나 도시 등이 참여하는 탈석탄 동맹에 가입 요청을 받았는데 정부는 최종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천시는 탈석탄 동맹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네, 중앙정부는 가입하지 않은 건데 인천시의 탈석탄 동맹 가입이 무의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NDC 발표는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에서는 벗어나기 어렵게 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2050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중요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COP28 그 총회 유치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데 결국 무산이 됐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기준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파리협약과 1.5도 보고서를 채택한 2018년 IPCC 총회인데 IPCC 총회 이때 송도에서 열렸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 또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었어요. 사실 최근 2년 사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건데 COP 총회는 120여 개국 정상 등 2만 5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COP 총회가 인천에서 유치됐다면 송도 IPCC 총회 때와는 정말 달라진 위기의식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실행 의지를 국제사회 분위기를 보면서도 같이 다질 수 있었을 텐데 외교부의 결정이 많이 아쉽죠, 저는. 외교부 쪽이 많이 아쉬우신가 봐요. 외교부가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렇군요. 네. 이 기후 위기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네. 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다른 나라가 뭐 다른 나라나 뭐 도시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준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원님? 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적인 추세인데. 탄소 중립 선언 이후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근데 선진국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생에너지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 오고 있었어요. 네, 우리는 이제 그 반응이 좀 늦은 거였죠. 늦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관련해서는 파리 15분 도시 관련 영상을 지난 시정질문 할 때
그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하고 본회의장에서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틀었었는데 네. 좀 그런 변화들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독일의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게 확충하겠다는 흐름도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의 사례만 있는 건 아닌데 서울시에서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에너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전주시에서는 에너지 센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에너지 전환마을 시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 에너지 전환마을의 원조는 서울의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성대골은 워낙 10년 전부터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경우는 이제 광주시 에너지 전환마을 시범 사업은 작년에 시행됐거든요.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인천형 에너지 전환마을 사업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서 11월 2일 엊그제였죠? 네네. 기후위기 대응 관련 세미나가 의회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인천시의회 그린이들 연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광역시 정의로운 전환계획 수립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것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그 영흥화력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시고 영흥도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영흥화력 폐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좀 가졌고, 네, 영흥화력 문제는 인천시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산업부가 관장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수도권도 더구나 이제 수도권 에너지 자립 방안, 우리가 서울과 경기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수도권 탄소 중립 협의회를 꾸려서 이 방안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영흥 화력 발전소가 폐쇄가 되면은 에너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의 전력 자급률은 241.7%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를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이제 인천이 다 쓰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죠. 서울과 경기가 쓰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수도권 탄소중립협의회가 필요한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에너지 전환 기본 로드맵을 같이 세워야 되는 거고, 인천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파트나 학교 옥상이나 고속도로 가벽 있잖아요. 이런 그런 벽들에 이용한 또 주차장이나 유휴부지 등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대비가 되는 거죠. 재생에너지는 설치할 때는 돈이 들어요. 뭐 해상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석탄이나 이런 연료가 들질 않아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조선희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계획이 필요할지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정의로운 전환은 초기에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면 점차 이제 지역사회와 중소상공인, 농민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되는 차원으로 정의로운 전환이 단지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영흥화력 폐쇄의 경우는 비정규직이 제일 큰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비정규직.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정부가 10월에 발표했는데 메탄을 줄이기 위해서 농축 수산 분야 강도가 높게 책정되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축산업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지금 대부분 교통수단도 화석연료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건데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에 민관산학 광범위한 탄소 중립 추진 협의회를 꾸려서 다양한 분과 운영을 통해서 방안을 좀 찾아갔으면 하고요. 정의로운 전환 분과는 거기에 필수 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변해야 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아이고, 되게 똑부러지게 말씀을 또 잘해주시네요. 네, 조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아니, 그나저나 이번 코로나 팬데믹도 네, 면밀히 보면은 이제 기후 위기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이라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앞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기후 위기를 대처를 하느냐,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예, 또 다음에 또 다른 현안으로 다른 사안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의원님.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